논어 60번째 시간입니다. 수리편 21장에서 23장까지 보겠습니다. 21장 자왈 삼인행의 필요 아선이니 택기 선자의 종지하고 기 불선자의 계진이라. 세 사람이 갈 때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 훌륭한 사람을 선택해서 따르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을 골라서 고친다. 이런 의미죠. 유명한 말이긴 하죠. 여기에는 그 밸런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듭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앞장에서는 생이지지란 말을 썼잖아요. 생이지지. 그래서 일종의 신비주의 분위기가 풍기는데, 여기서는 경험적인 말을 둬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고 있죠. 다른 판본에는 3인행 앞에 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이 길을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자는 공자를 포함하는 말이니까 훨씬 그러면 이해하기가 편하죠. 세 사람만 가도, 나를 포함해 세 사람만 가도 나의 스승이 반드시 거기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자와 불선자가 나오는데, 이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나를 포함해 세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고정적으로 불선자고 한 사람은 고정적으로 선자라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뜻의 뉘앙스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 사람 누군가는 이 사람도 A라는 사람도 선한 게 있고 불선한 게 있고, B라는 사람도 선한 게 있고 불선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의미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선과 불선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좋은 면 중에 선택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적인, 두 사람을 두고 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이해 방식이죠. 다른 독법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내가 듣고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독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택기 선자의 종지란 말이 27장에 다시 한번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다문이란 말이 있거든요. 많이 듣고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말을 듣고 자기가 이제 그거에 취사 선택을 해서 고치고 따라한다, 뭐 이거를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때 이제 진짜 스승, 그들이 나의 스승 역할을 하는 거죠. 앞에 거는 이제 상징 은유적인 표현이라면 정말 나의 스승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나 이외에 그들이 같이 가다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생겨서 그 일에 접하는 방식을 보고 잘 처리하면 내가 따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거울 삼아서 고친다라는 걸로, 이건 역동적으로 상당히 이해를 하는 상황에 부딪혀서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재밌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장입니다. 자왈 천 생덕 여신이 환태 기여여하리오.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는데 환태, 그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환태가 나를 어떻게 하겠냐. 그가 아니라 환태가 나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환태는 송나라 사마, 요즘 말하면 국방부장 같이 되려나요? 그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공자를 해치려고 그랬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왜 해치려고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고 그 얘기들이 많은데, 뭐 그건 지금 다 추측에 불과하고 다 진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환태의 공자 암살 미수 사건, 일명 여기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맹자의 버전인데, 맹자는 뭐냐면 공자 살해 음모가 있었는데 실행이 되지 않았고, 공자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환태는 송나라에 있었고, 그 공자는 여기에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옷을 맹자에 의하면 미복으로 갈아입고 난을 피했다라고 이제 맹자는 기록을 했죠. 근데 사마천은 현장에서 환태가 암살을 지휘하고, 그리고 직접 살해 위협이 바로 눈앞에 직면해서
막 자리를 피하면서 제자들이 공자를 모시고 가는 그 장면에서 이 발음이 나온 걸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사기에는 묘사가 돼 있어요. 공자 영화에도 사기 버전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죠.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하는 걸로. 이 두 가지 버전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기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마천의 그 필력이 훨씬 더 거기서는 긴장감이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천생덕어여라는 발언입니다. 하늘이 자기에게 덕을 주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좀 냉정하게 보면 신비한 요소를 품고 있는 예언적 발언이에요. 요즘 사람한테 하늘이 나한테 덕을 주셨어 그러면 누구는 그 사람을 제정신이라고 보기 힘들죠. 근데 공자가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도 나는 꿈의 주공을 보았어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심상하게 지나갔지만 우리 그냥 공자가 주공이 꿈꾸던 세계를 실현하는 그 포부를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몇백 년 전의 사람을 아무리 존경을 해도 매일 꿈에 봤다고 내가 얘기를 하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나 밤에 맨날 공자 꿈꿔 그러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그 맥이 닿는 발언으로 신비한 현상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구자들 가운데 요게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비한 현상, 예언과 관련된 발언은 공자하고 그 공자 제자들 가운데 공자가 중국을 그 여행할 때 천하를 주유할 때 같이 가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 발언이 눈에 띈다는 걸 주목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비를 떠나서 이 추론은 이 계열의 신비적 계열의 글을 따서 보게 되면은 이거를 분류한 안목, 분류 저변에는 어떤 정서가 흐르는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이건 논어 독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굳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여라는 말이에요. 여는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여로 쓰는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우리 논을 거의 중간을 찍은 처음 여가 이제 이게 목적어로 나왔거든요. 목적어는 대부분 아가 쓰이죠. 목적어는. 각골문에서는 이 우리들이라는 목적어로 쓰여있는데 이게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은 예식과 관련된 명문에서만 보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희생과 관련된 뉘앙스를 품고 있죠. 그래서 공자가 여기서 열을 얘기할 때 뭐하고 작아지기서 하늘과 작아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요소를 띠고 있다는 걸 강력하게 암시해 주는 발언이죠. 이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3장입니다. 자왈. 이산자는 이야위 은호와 오문호이니라. 오무행이 불려 이삼자야가 시구야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거? 제자들아 내가 무엇을 숨긴다고 생각을 하니?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디를 가든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은 적, 공유하지 않은 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절은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공자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라는 부분이 오히려 중요한 그러한 궁금한 그런 부분이죠. 제자들은 아마 선생님한테 뭔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뭔가 있어 라는 의심을 한다고 아마 공자가 생각하고 그걸 감지한 뒤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발언이죠.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공자는 여기서 얘기할 때 이삼자라고 얘기하나요? 친밀감 있게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삼자라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뒤에 시구야 이게 나다라고 자기를 낮춰서 제자들과 거의 동렬에 가면서까지 숨기는 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언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진의가 제자들에게 제대로 먹혔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여기 은자라는 말에서 보이듯이 여기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환태와 관련해서 앞에서 예언적 분위기를 이제 언급을 제가 하면서 공자 후기들의 그 후기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증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증자가 비밀스러운 분위기와 아주 관계가 깊어요. 그 2인편에 보면은 공자가 이런 말을 하죠. 오도는 이리관진이라. 내 돈은 하나로 꿰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증자가 그 공자의 말에 뭐라 그래요? 부자의 돈은 충과 서라고 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그 공자의 말에 증자만이 이해했다는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증자가 이제 후대에 와서 공자의 적통을 이었다고 추앙받는 인물인데, 그런 아우라에는 이런 오도 이리관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그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공자 사후에 공자학파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해석권을 장악한 게 이제 증자인데, 증자의 권위가 오히려 오도 이리관지란 말이 아마 투영돼서 그런 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증자로 대표되는 비밀을 해석하고 비밀을 간직했다는 신비로운 공자상을 세우는데 그들의 몫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역으로 거기에 이 공자의 이 그림자를 그림자 뭔가 있다고 그런 상을 계속 그쪽으로 이제 진행을 시켜서 공자를 만들어간 게 후기 제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이게 추측이 근거는 없지는 않다는 게 이런 거는 거꾸로 읽을 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22장하고 23장하고 같이 편집을 한 것도 아마 그런 의도가 작용한 거라고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6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